예, 저 같았으면은 세상에 쓸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썼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승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 보죠.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승재한테는 3년이나 버틴 게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승재가 남긴 말을 이제 아셨을 텐데, 엄마가 예상한 대로 승재는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자 그럽니다. 그걸 예상하고 11년 동안이나 유서를 읽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유서의 내용을 이제 아셨겠죠. 그렇지만 이 승재의 마지막 부탁을 나는 못 들어주겠다, 들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얘기한 거제 학교 폭력 사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분식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 9월 1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부터는 용환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용환이 엄마를 맞고소를 하면서까지 이 가해자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참고로 아셔야 할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조치까지 있어요. 용환이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박기태라는 이 친구가 조치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민주는 봉사활동 2주, 유지환, 박태우는 법적 결과를 보고 처벌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이 가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이 아예 삭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해 보면요,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았다는 기록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보면 어떤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다투고 있는 동안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청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전학을 안 가도 됩니다. 최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늦추고 그 사이에 대학에 진학할 때 이제 깨끗한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용환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의 학교 폭력의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도 미안한데 억울함이라도 꼭 풀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선택을 했냐? 국민청원에 글을 썼어요. 순식간에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할 정도로 이슈가 됐죠. 국민청원으로 용환이의 일이 이슈가 되고 용기 낸 친구들이 학교폭력 피해 진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2년여의 싸움 끝에 가해 학생들 전부 교도소로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당시 살던 지역까지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서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통이 끝났느냐? 아니죠. 왜 그땐 몰랐을까?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자신을 탓하면서 여전히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혹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가해자도 학교도 아무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